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를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지정하고 국회에 있던 의원들까지 모이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금일 추경호 의원을 유한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났겠으나 한덕수가 그랬듯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인데,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7일에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개혁이 국회, 이게 사실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이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들의 역할일 것이고, 그것은 많은 부분 국회에서 진행되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이 있었던 내란 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들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응원한다 말씀드리고요.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법에 대해 더 신속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라는 요구와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던 논거들을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 특별법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부터였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위헌론의 가장 큰 근거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상호견제가 핵심이지 단순 분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 역시 공정한 재판과 그 결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법원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이 마음대로 재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입법부가 입법 등의 방법으로 사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 건전한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첫째, 1심부터 재판을 할 것인지 국민은 윤석열 재판이 가장 불안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심, 특히 윤석열 재판부터 쥐기현이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재배당하는 것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직접 재판을 이어갈지 전담 재판부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아직 기소되지 않거나 배당되지 않은 사건, 예를 들어 추경호 등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권.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각 3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성 지적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등의 추천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당 추천권은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각 3명에 대한 추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더라도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심판을 하는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의 차단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중요한 문제였고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3권이 합심해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국회, 정부, 법원이 추천권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국회 대신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하는 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판사도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추천 방식, 특검 추천 방식과 동일합니다. 셋째, 법원 외부인이 추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행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10인 중 7인이 외부인입니다. 여기에 대해 누구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도 이런 추천 과정을 거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외부 추천인이 추천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행 중인 사건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 미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건을 담당할 대법관을 외부인이 추천하는 것과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대법관이 임명될 당시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해당 대법관이 담당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어떤 소부에서 어떤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 어느 정도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 법원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금처럼 불공정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위헌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원으로 법원 내부의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재판 지연 가능성.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겠지만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중대성에서 중대성이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추미애 위원장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보완책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란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직접 재판을 계속한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1월 중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하고 있어 이송하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란 재판부로 이송을 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법사위는 위헌이 아니므로 제청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나 이 부분에 의견이 있다면 내란특별법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것까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란 외환의 경우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규정도 새로 두었고 현행법에도 재판정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헌법률 심판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석방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추천위원을 법원 내부로만 한정하거나 법학 교수회 등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추천위원을 법원 내부로만 한정하면 이 법의 출발점을 놓치게 됩니다. 법학 교수회 등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단체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내란과 관련하여 공적인 책임 있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추천권을 부여할 명백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섯째,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내란특별법은 2개 이상의 내란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고 있어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전담 재판부들 내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법사위는 통과되었으니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파괴자가 나와 내란을 저질렀으니 그 해결 과정은 헌법 안에서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대토론회에서 법원개혁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은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진격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